오늘은 1월 9일이죠. 제가 새해 들어서 오늘의 수사한 주식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요. 하루에 1개 이상 하고, 또 새로운 컨셉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컨셉은 우리 카테고리에 보면 기술적 분석 공부가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고 라인업을 하나 더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 코너의 이름요? 예, 코너의 이름은 어쩌다 주식이라는 컨셉으로 할 겁니다. 예. 미리 이제 예고편입니다. 어쩌다 주식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아마 제가 공부하는 컨셉을 좀 할 거예요. 뭐 지금 예상하는 거는 재무제표 보는 법도 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공시 보는 거 이런 것도 할 거고, 제 스타일상 아마 쉽게 이야기 할 겁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 안 할 거니까 새로 아마 이번 주 내로 준비를 해서 새로운 또 콘티를 하나 짤 거예요. 예, 그거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사실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양 시장에 대해서 긍정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렸고, 뭐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면 1월달은 IT가 강하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이 9일인데요. 하루 전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죠. 근데 이제 많이 오르니까 사실 이제 올라도 고민인 겁니다. 예. 올라도 고민이죠. 이게 진짠가 싶어서. 하이닉스의 그림을 보면 오늘 뭐 한 5% 오릅니다. 예. 그쵸. 아마 외국인이 사겠죠. 예, 모건 스탠리 쪽으로 엄청 들어오는데, 거의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한 23만 주 잡히고, CS 창구에서 한 17만 주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창구도 20만 주 잡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기도 오늘 상당히 세게 오릅니다. 대표적인 또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는 섹터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입니다.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의 반등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뭐 실리콘웍스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죠. 상당히 올라버리고, 뭐 하이닉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반도체 재료 쪽인데, 뭐 하나머터리얼즈 이런 주식도 12% 오릅니다. 또 삼성전기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 오르면 뭘 보죠? 바로 생각 안 나면 아직도 좀 근성으로 주식을 하시는 거죠. 바로 사막 콘덴서 같은 종목들이 바로 주목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왜 그러면 오를까에 대한 생각인데요. 사실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한 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실내로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이잖아요. 예, 디램하고 이제 우리가 낸드라는 게 있잖아요. 낸드 플래시. 이 가격이랑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쵸? 많이 연동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요가 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요 둔화보다도 반도체는 이 가격 상승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수요 둔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분기에 뭐 얼마 정도 벌었냐 하면 6조 원씩 봅니다. 현대차보다 막 엄청 많이 버는 거죠. 최근에 좀 보면 3분기 때 6조 4천, 2분기 때 5조 5천, 1분기 때 4조 3천을 벌었죠. 16년도만 해도 1년 내내 한 게 3조밖에 못 벌었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잘하면 분기 1조 번 회사였는데 17년도에 무려 13조를 벌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6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포함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 16년도 바닥이 17년도가 가장 호황이었어요. 그죠? 삼성전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0조를 못했잖아요. 조금 못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뭘 경계를 하냐면, 이 실제적으로 그럼 그동안 디램의 가격은 좀 올랐느냐 보면, 낸드 현물가인데요. 낸드의 620MB 거 현물가를 보면 확실히 16년도에 똑같아요. 16년도에 바닥을 치고 개당 1.5불에서 17년도에 폭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상승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DDR3 1GB 같은 경우도 16년도에 대부분 바닥을 쳤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 D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여기 잘 보면 뭐 화면 좀 작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DDR3 512를 많이 보는데, 512 어디 갔냐? 여기 있죠. DDR4 4GB 512가 대략 시전 한 3.3불 정도 합니다. 거의 계속 그 시전 체인지라고 이야기해서 가격 변화를 본다고 해도 오르질 않고 있어요. 히스토리는 이제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 로그인 해 보이십니다. 로그인 해야 되니까 로그인 할 수 있으면 되고, 여기 보면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거의 뭐 가격 변화가 없어요. 계속 여기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랑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승을 하게 되면 빨갛게 표시를 하는데, 미국은 반대로 표시해요. 하락을 하게 되면 빨갛게 표시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더라도 아직 그 D램의 반등세는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왜 반등하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제일 중요할 건데, 그거는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와 좀 연동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10조 2천억밖에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 선반영 됐다는 게 좀 컸습니다. 쇼코는 쇼코입니다만은.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하이닉스는 실제적으로 오늘 쇼크보이 성격이 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보면 일단 최근의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많이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현상은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로 지금 21선을 돌렸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시그널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이제 21선이잖아요. 주가는 21선에서는 보통 매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61선까지 가기에는 시간은 좀 걸려요. 이게 만약에 61선이었다면 쉽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에 대주전자 재료가 있다면 이런 거는 61선을 건드리잖아요. 결국에는 얘는 돌파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1선은 지금 얼마에 있냐면 파란선인데요. 화면에서 67,000원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단기 매물, 요 매물을 맞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매물이 그러면 두텁냐? 두텁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친 매물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오늘 상당히 강한 반등은 현재 형성했던 5만원에 대한 단기 저점 신뢰도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게 당기면 최소한 주봉을 봤을 때 거의 글쎄요. 여기서 이제 3주간의 조정이 있었죠. 3주간의 조정을 장악을 했습니다. 제가 월량 5주란 말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 뭐 잘 복귀해 보세요. 월량 5, 주식의 반등의 기본이 월량 5주입니다. 그러니까 월봉 양봉이고 주봉 5주선 상해. 이게 이제 주식 반등의 기본인데,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 월봉을 보면 지금 양봉이냐? 양봉이죠. 그러면 뭘 잡아야 되냐면 월봉 양봉에서 이 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월봉의 시가가 중요하겠죠. 61,300원. 그쵸? 그리고 5주선이 지금 여기 보면 얼마죠? 66,000원. 그럼 일봉에서 그렇게 잡는 겁니다. 66,000원, 61,300원. 요 가격이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다시 대밀린다 하더라도 주봉상 5주선 66,000원대, 월봉상 시가 요거 61,300원은 상당히 지지력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오늘 하이닉스의 반등력은 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눌림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월봉의 시가였던 61,300원, 그 다음 주봉은 조금 얕긴 얕던데, 그래도 주봉 5주선 6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 저점에 대한 신뢰도는 되게 높아집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는 가라고 놔두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각, 우리의 시각은 뭐로 봐야 되냐면, 과연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성이 좀 답보가 된다면 당연히 미덥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동안 조금 쉬었던, 지금 여기 쉬었던, 제가 조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라고 제껴놨던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그림을 보면 이 친구는 이제 어제의 그림이 61선이었잖아요. 21선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늘 또 단방에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밑에 있는 21선보다는 위에 있는 61선이 가까워집니다. 반등 시그널이 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차군단이 지금 장을 당겨주잖아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 뭐 SDI, 뭐 이런 종목 당겨버리면은 SDI도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는데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데 모바일 그 관심 종목에다가 시가총액 한 그룹 1, 2 같은 경우는 이 지수 관련주를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를 넣어놓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관심 그룹이 있으면 그룹을 뭐 1에서 뭐 한 10까지 있으면 뭐 여러분들 개별도 다 하시는데 한 1에서 3까지는 시황입니다. 시황. 그래서 이제 지수라든지 이런 거 넣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이 대부분이 IT하고 바이오잖아요. IT하고 바이오 대장주들 몇 개 넣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대세가 경협이니까 경협 섹터 좀 넣어두고, 그리고 수소차, 이제 개별주로 갔을 때 수소차 넣어두고, 이래 놓고 이제 그 다음 그룹부터 이제 본인들의 매매에 맞는, 뭐 같은 경협이라도 본인의 스타일이 맞는 게 있을까요? 수소차도 마찬가지. 그렇게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1에 해두셔야 되고, 1에서 3까지는 항상 지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같이 SDI 올라가면 나의 시각을 삼성 SDI 올라가네? 그럼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대주전자라든지 어쨌든 코스모라든지 어쨌든 2차전지주가 이제 바닥을 좀 보이는구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볼 것 같고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오늘 그 SK하이닉스의 반등이라든지 삼성전기의 반등은 상당히 조금 그래도 삼성전기는 아직 조금 멀었죠. 네, 멀었군요. 21선에 못 갔으니까. 근데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반등은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정리해드린 대로 월봉, 양봉에 대한 시그널을 좀 이어갑니다. 여기에 좀 포커싱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국의 장을 당길 수 있는 거는 지수가 당길 수 있는 거는 61선까지 가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61선의 지수가 왔을 때 빠지느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돌파입니다. 네, 61선에서는 돌파예요. 21선은 매물이고. 그럼 이제 만약에 지수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죠? 네, 이제 정권주를 봐야 됩니다. 조금 쉬고 있죠. 삼성증권도 쉬고 있고. 오늘은 크게 반응이 없어요. 왜? 저쪽 이제 전기전자가 많이 몰고 가니까. 하지만 결국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수가 오르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은 언제 힘을 발휘할까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잖아요. 언제? 에이, 언제?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때죠. 계속 그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힘의 밸런스예요.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 지수가 지금 61선까지 땡길 때는 당연히 경기 민감주가 먼저 땡기는 겁니다. 그럼 경기 민감주는 뭐냐면 바로 전기전자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입니다. 지금 포스코 대우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지금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와이드하게 말씀드리는데 코스닥도 결국에는 이가 60일선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죠? 근데 대신 지금 코스피가 조금 더 이제 빠르다는 게 조금 이제 시장의 핵심인데, 근데 거의 또 어떻게 보면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하이닉스 포함해서 모든 요지는 21선을 돌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 61선 자리에 왔을 때는 상승 속도가 붙어버립니다. 서서히는 아닙니다만은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동안 좀 하이닉스의 반등력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게 다시 뭐 7만원 간다 8만원 간다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는 이 양봉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월 초지만은 우리는 2억에 대한 기대를 가는 거고, 아, 시장의 큰 돈들이 지금 그동안 소외받았던 IT 대형주에 좀 몰리는구나. 네? 거기에 보고 유가가 지금 배럴당 50불 왔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SO일은 별로 솔직히 매력이 조금 덜한데 화학주는 별로 투자는 안 합니다만은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도 이제 와, 화학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학주는 근데 좀 생각보다 먹기는 쉽지 않죠.
개천건조 같은 거는 뭐 제가 지금 영상을 좀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차라든지 찌꺼기 애들은 조금 쉬어버려요. 예. 이 애들은 이제 쉬어버립니다. 왜? 그 돈들이 이제 뭐 이쪽으로 밀어버리니까, 그동안 쉬었던 IT 쪽으로 밀어버리면 이런 쪽은 애들이 별로 뭐 흥미를 못 느낍니다. 경협주도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경협주는 전체적으로 죽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는 바람에 조금 더 이제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그 그림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셧다운만 해결이 되면, 예? 셧다운이 해결이 되면 장은 아마 다시 북미 회담으로 불을 붙일 수가 있고, 실제로 해결된다는 게 이제 멕시코 장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결을 시켜버리면 별로 안 내킵니다만은 이 두산 인프라코어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1월달에 좀 기대를 하라고 된다고 말씀드려요. 현대건설기계 이런 상승세도 거의 뭐 같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언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지 하고. 제가 조금 영상을 보시면서 시간이 되실 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쉬어갔던, 그러니까 제가 올 방송의 포인트는 쉬어갔던 경기 민감제 반등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프였습니다.